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걸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쏘아보는 눈빛에 출근이 두렵고, 단톡방에서 내 말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관계를 정리할까 고민하고, 애인이 답장 늦으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망치곤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유리 멘탈일까 자책하고, 결국 난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멘탈 강해지기, 무시하기 같은 뻔한 조언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겉핥기 처방일 뿐이거든요. 진짜 핵심은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받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을 깜깜한 상처의 늪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유독 더 예민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상처 주기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순위 매겨지잖아요. 학교 다닐 땐 등수로 줄 세우고 취업하면 연봉으로 비교하고 심지어 인스타 팔로워 숫자로까지 서열이 정해집니다. 더 웃긴 건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 잘해, 프로답게 행동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내가 약한 건가 싶어서 더 자책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상처받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강력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거 기반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증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상사가 회의에서 당신 의견에 아무 반응 안 했다? 그게 정말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느라 못 들은 건가요? 친구가 단톡방에서 내 말만 무시했다? 정말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못 본 건가요? 다른 얘기하느라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급한 전화가 와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무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만약 없으면 추측일 뿐입니다.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만 말하면 통할까요? 안 되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보고 그게 정말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점 전환하기입니다. 남의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이지 당신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상사가 소리 지른다? 그건 상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했거나 실적 압박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군다? 그 친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실현당했거나 가족 문제가 있거나 여유롭지 못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남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면 남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면 남을 무능하다고 공격하고, 자기가 외로우면 남을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아, 저 사람 지금 힘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공정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한다고 쳐볼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하고, 아무도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믿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길거리 나가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인상 쓰고 다니고, 회사 가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성격이 이상하고, SNS 켜면 악플러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아무한테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70%는 여러분한테 무관심합니다. 진짜로 관심 없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3초 뒤면 까먹어요. 20%는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격이 안 맞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직 10%만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2명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약 10%에서 20%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미움받았고 부처님도 미움받았는데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명확하게 경계선 긋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어른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선배 말은 법이고, 상사 말은 절대 거역하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에 대들면 불효자고, 그렇게 자랐죠. 그래서 누가 함부로 대해도 참고, 무례하게 굴어도 웃고, 상처 주는 말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계속 그렇게 대합니다. 경계선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타인한테 존중받는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참을성 많은 사람이 더 무시당해요. 왜냐하면 뭘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습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즉시 말하세요.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불편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엔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소리가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경계선을 긋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져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신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연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이랑 왜 계속 만나야 합니까? 의무감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샌드백이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는 관계를 끊으면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속지 마세요.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자기한테 엄청 가혹하게 말해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이야. 또 실수했어. 왜 이렇게 멍청할까? 평생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학대를 하죠. 근데 이걸 친구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너 진짜 쓸모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잘하면 돼. 이렇게 위로하죠.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상처받았을 때 나한테 친구처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아프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이렇게요. 이걸 심리학에서 자기연민이라고 부르는데 자존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잘났다고 믿는 건데 현실에서 계속 좌절하면 무너져요. 근데 자기연민은 못났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정확히 이름을 붙이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나 화났어. 지금 나 속상해. 지금 나 무시당한 느낌이야. 이렇게 말로 표현하세요. 신기하게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강도가 약해집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지 않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져도 가끔은 무너질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입니다. 예전에 3일이 걸리던 게 이제 하루로 줄고, 하루가 몇 시간으로 줄고, 몇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성장입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아프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도 괜찮아, 지나갈 거야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증거 기반으로 생각하기, 관점 전환하기, 기대치 조정하기, 경계선 긋기, 자기 대화 바꾸기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도만 해보세요. 누가 당신한테 기분 나쁜 말하면 예전엔 참았는데 이번엔 표현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겪은 걸 다 견뎌내고도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울 차례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힘차고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